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광양을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여수의 선제대응 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1년 동안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8월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도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 직업훈련비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늘어나고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여수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지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초대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주철현 의원. 요즘 지역구인 여수보다 순천 지역 공약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해 순천을 국제 스포츠 문화 메가시티로 키우고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확충하겠다는 비전을 자료로 내놨습니다.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데 이은 순천권역 세 번째 핵심 공약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회견도 잇따랐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의정 12년의 경험과 경륜을 지역에 쏟겠다며 광양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철강과 항만 등 산업경제를 다시 설계하고 광양항의 스마트 항만건설을 통해 남해안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여수에서는 백인숙 여수시의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초의 여성 3선 시의원이자 여수시 첫 여성의장을 지낸 경험을 앞세워 여수 첫 여성시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의 4년은 여수의 위상을 되찾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산업단지 재편과 남해안 관광개발청 유치, 골목상권 활성화와 여객선 공영제 시행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제 공약을 다듬어 내놨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을 하나의 생활 경제 산업권으로 통합해 호남과 국가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AI, 반도체, 수소에너지,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순환형 수소트램 교통망 구축, 이순신 컨벤션 센터 조성, 프로야구단 창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자리를 두고 양당 후보 간의 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조국혁신당은 대안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민주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지면 현 시장을 포함한 기존 입지자들과 함께 경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합당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명전 부지사의 2강 구도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감이 있고 또 무소속에서 반감이 있고 그때 어떤 게 과연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은 미지수예요. 합당은 무산됐지만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주자들 입장에서는 합당에 따른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조국혁신당 입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국혁신당은 일단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영입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까지 가세하는 다자 대결 속에서 공약이나 비전을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고민입니다. 상대적 차별성들을 가지고 민주당의 한계들을 좀 지적해내고 새로운 정치 선택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강조하려고. 오는 20일부터 광역 기초의원 선거 등에 대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자체 자격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동북권을 첨단 소재, 부품과 스마트 제조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북권 1,000만 평 부지에 2차 전지와 반도체, 로봇과 우주항공 중심의 스마트 혁신 제조 수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석유화학은 고부가 산업으로, 철강은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고 공해는 제2우주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은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 경험이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공개된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인데요. 주청사 지정 및 기능 배분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자는 데 뜻이 모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남 동부청사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는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3분의 1의 기능을 동부청사에 부여할 수 있게 역할을 구성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동부청사의 연면적은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의 5분의 1 수준. 현재 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좁아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소 5개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관련 출연기관까지 온다고 가정하면 1,000명 이상을 수용해야 하는데 청사는 턱없이 좁습니다. 서둘러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새로운 동북권 지역의 공공혁신지구로 만들어야 된다. 해룡과 율촌, 광양 덕내리가 마주보는 쪽에 한 60만 평에서 80만 평 정도 공공부지를 세 개 청사의 행정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의 동부청사는 반쪽 청사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2023년 개청 당시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담당하는 전략산업국을 비롯해 관광체육국 등 동부권에 맞는 핵심 부서가 빠지면서 주민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동부권은 소외돼 있다가 겨우 주장을 하니까 동부청사라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민원처리센터 그런 정도 역할 그 두 개 청사에 비하면 여기 농막밖에 안 됩니다. 전남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양청사 시대를 열었다지만 동부청사에서 열린 첫 7국 정책회의는 개청 1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명제로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은 결국에 가서는 소외받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하는 진정한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청사의 기능적, 물리적 균형에서부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인석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행정통합특별법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실을 긴급 방문하고 7월 1일 통합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2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 통합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한다면 지역별로 공통분모를 갖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단 공통부문을 넣어 법을 통과시킨 뒤 총리산하지원위원회의 특례로 재정계획을 처리하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 단계에서 핵심 특례 절반 정도만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심사를 한 결과 광주 전남이 어제 요구했던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만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 광주 전남의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 조항들이 특별법에 반영됐지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재정에 관한 특례는 빠졌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법 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의 조문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어촌 자치단체의 경우 수많은 인구 정책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타 지역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한평군의 누리집 첫 화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 누리집에는 인구정책 게시판이 별도로 있어 전입부터 결혼, 출산, 육아 등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입하면 140만 원, 결혼하면 600만 원, 대학 등록금은 5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인구 정책이 무려 95가지로 한평 주민만 되어준다면 혜택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돼서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평군의 인구정책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매년 9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직원들. 그렇다면 이들은 한평에 살고 있을까? 군청에 주차되어 있는 직원들의 차량입니다. 차량 전면부에는 광주에 소재한 아파트 차량 출입증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직원 주차장인데 혹시 여기 군청 직원분이신가요? 저요? 직원인데 광주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출퇴근하세요? 저 광주에서 출퇴근은. 주중에 네네. 출퇴근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강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 182명 가운데 64%인 117명이 광주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직원을 포함할 경우 외지 거주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평군은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걸 굳이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 증가를 위해 매달 인구 변동 현황을 관리하면서도 정작 내부 공직자들의 거주 실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무안군은 전체 공무원 24%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는 등 최소한 거주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저희 소속 직원들인데 그래도 어디에 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지 선택의 자유부터 교육과 의료 등을 포함한 정주 여건의 개선이 먼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부터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채 외부 인구 유입을 강조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설맞이 대규모 드론쇼가 고흥 녹동항에서 펼쳐집니다. 고흥군은 오는 15일 상설 공연보다 2배 많은 1,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40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을 2월 말까지 맞춰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순천시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시작한 순천사랑 상품권 10% 할인 행사도 이달 말까지라며 지원금과 상품권을 함께 사용하면 설 연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주요 특례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149조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포함시키면서 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할구역 밖에서 발생한 생활,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쓰레기가 전남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 관광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지역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4월쯤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는 세부 실행 계획을 발굴한 뒤 국고 확보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지난 2024년 착공해 현재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3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광양참여연대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두고 지자체 간 공식 협의와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순천과 광양시장이 반도체 국가산단의 유치를 둘러싸고 SNS를 통해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